다시 이재영 다영 자매의 폭행 논란, 학폭 논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쌍둥이 자매의 폭행 논란 이후에 그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죠. 전 국가대표 선수 김경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조명을 받고 있다는데 뭐 상을 받은 게 있는데 취소가 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안 어버이상 줄 때만 해도 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장안 어버이상 받을만 하죠. 그게 언제 받은 2020년에 수상한 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 어머니 김경희 씨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배구 선수인 걸 알고 있어요. 네. 88년 88 서울올림픽 때 국가대표로 이제 뛰었다는 거고 유명 배구 선수 출신이고. 근데 딸 둘이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를 다 국가대표 주전 세터하고 레프트로 키워냈으니까 배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저 상을 줄 당시는 당연히 장안 어버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학폭이 나온 거예요. 학폭 가해자입니다. 자식을 학폭 가해자 키웠는데 장안 어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거의 시작은 가정교육부터 된다고. 그러니 지금 학폭의 어떤 가해자로서 어떤 예전에 가해 사실을 밝혀주고 본인들이 그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해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가해자인 이대영, 이재영 자매가 그거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배구협회 입장에서는 장안 어버이상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한 언론에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아버지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것 같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다. 많이 반성한다. 라고 이 중앙일보와 이 인터뷰를 한 아버지,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아버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김경희 씨가 과거에 이 현역 선수로 뛰던 시절에 또 폭행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적 일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92년도입니다. 여자 배구 역대 최고의 흑역사로 알려진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사실이죠? 지금 보시면 선수들이 허벅지에 저렇게 피멍이 든 채로 아하. 경기에 임하는 모습인데요. 네. 바로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지필름과 경기에서 1대3으로 진 겁니다. 우리 여자 배구팀이 졌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제9회 대통령배 이제 남녀 배구 대회를 하는데 문제는 다들 선수들의 허벅지가 저렇게 멍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지켜보던 사람이 야유를 보내거나 체벌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드높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모든 선수들의 상처는 있는데 김경희 씨만 이 멍자국 체벌의 흔적이 없어서 김경희 씨가 체벌에 같이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단체 기합을 통해서 멍들 정도로 저렇게 폭력이죠. 저런 멍 정도는 이런 부분의 체벌이 92년도에도 있었다. 지금도 이런 내부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요, 지금 그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김경희 씨의 어떤 뭐 체벌 논란 연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체육계의 폭행 자체가 뿌리 깊은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폐해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논란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스포츠계의 폭력 얘기는 지금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점점 뚜껑을 열어볼수록 정말 고리 깊은 그런 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학교 폭력을 했다고 폭로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걸 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냐고 생각하느냐면은 그러니까 폭력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5,200여 곳에 대해서 네. 6만 3천 명 정도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거의 전수조사를 했어요. 아, 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14.7%가 코치나 선배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15.7%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모르기도 하고요. 네. 또 보복이 두렵거나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80%가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면요. 맞으면 이게 폭력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38%가 맞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맞아야 잘한다라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 이 뿌리 깊게 심어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맞으면 내가 더 성적이 올라가는 거다. 내가 정말 각성 효과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른바 세뇌되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 한 스포츠계 폭력이 근절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최근에 운동선수들의 이 학폭이 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잘못이 공개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그 과거 얘기를 폭로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눌린 어떤 억울함, 정의롭지 못하다든지 평등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감정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내가 당했던 게 그게 학교 폭력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하는 것 같고요. 가해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뭐 시간이 가도 현실 생활에 일종의 뭐 뒤늦은 징계 절차 같은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뭐 재차 이런 피해가 어릴 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적 효력 같은 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오늘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뉴스에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